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카들러입니다. 자, 해상풍력 설치선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탑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17년까지 5척 정도가 대형 선박, 대형 해상풍력 설치선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해상풍력에 대한 노이즈,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풍력은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그중에 핵심 기업들은 장기간 꾸준하게 실적이 폭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척 이상의, 현재 5척 이상의 WTIV라고 해서 해상풍력 설치선을 보유하고 있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설치 용량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까지 하나옵션으로부터 꾸준하게 이제 선박을 받음으로써 약 5척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카들러를 이 해상풍력 쪽에서는 거의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에 좀 노이즈가 좀 끼면서 특히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해상풍력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근데 트럼프 정권이 해상풍력을 안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해상풍력 시장이 망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상풍력에 대한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뭐 유럽, 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꾸준하게 내비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이렇게 3년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깔고, 그리고 U자형으로 추후에 U자형으로 해상풍력을 다 깔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뭐 유럽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시장, 뭐 일본이라던가 대만 쪽도 해상풍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해상풍력 설치선을 운영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주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해상풍력 쪽 설치선 쪽에서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지금 연기되는 것,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LS 마린 솔루션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한국과 그리고 아시아 쪽, 자, 한국과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럽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이런 쪽에서 설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원래 미국까지 합세가 되면서 쇼티지가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지만은 결국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일단 아시아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이던가 아니면 유럽 시장 쪽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사이클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사실 해상풍력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카들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의 해상풍력 설치 해운사죠. 그래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폭증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 정도면 영업이익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천억에서 6천억 원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수주단고만 하더라도 5조가 넘어서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 아니라 2.5조 넘어서고 있죠. 수주단고도 2.5조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도 약 2.5조 내외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6천억 정도 실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을 고평가로 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2년 뒤부터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 실적의 퀀텀 점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실적을 봤을 때에도 현재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지만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의 폭증은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견고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 3위에 현재 랭크되어 있고요. 2년 뒤까지 약간 3척, 5척 정도의 그런 해상풍력 대형 설치선이 추가적으로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 선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과정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2년 뒤부터는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그런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해상풍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의 해상풍력 설치선이었다면은 이제 해상풍력이 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에 따라서 이걸 설치해줄 수 있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략 코로나 때쯤 그 직후 혹은 그 이후에 카들러가 이제
하나오션으로부터 이제 선박을 넣을 때 약 3천억 이상, 3천억에서 3,500억 정도로 선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고성가다. 이건 대박 물량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7천억 얘기 나오고 있어요. 7천억. 그러니까 과거에 카들러가 3,500억 정도의 수주를 넣었던 물량이 이제는 7천억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4메가와트급, 15메가와트급 초대형의 풍력 설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잠재 성장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매출 성장세와 50%대의 초고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영업이익률이 30% 넘어서면서 내년이면 50% 가까이 다가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카들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혜자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곳이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가 폭증했다는 거. 이제는 신규 WTIV 그러니까 해상풍력 설치선을 이제 수주를 넣을 때는 7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 결국 지금은 이제 대형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과 그렇지 못한 선사들 사이에서는 그 따라잡지 못하는 간극이 현재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후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요. 터빈의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대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 설치 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미국을 제외해서는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한국도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일본, 대만 등의 이제 아시아 시장 국가로 위주로 해서 이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선사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2년 뒤, 3년 뒤부터는 저는 실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정도에 실제로 끌어오더라도 PR이 5가 안 되는 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이고 올해 PR을 끌어오더라도 PR이 1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이 잡힌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올해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에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실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트럼프 정권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점진적으로 약화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LNG와 원전 쪽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리고 에너지 대부족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깔아야 한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결국 풍력 관련된 기업들,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볼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대한 목표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용량을 4배까지 확대하겠다 밝히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서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쪽에 대한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형 선박도 3척 이상 인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2030년까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하면서 세계 최대 수준의 수익성이 꾸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카들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트럼프 정권이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노이즈가 끼고 있지만 저는 그 노이즈가 끼는 것과 실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 상황은 여전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기업들도 실적을 꾸준하게 잘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전으로 하고 싶거나 혹은 LNG로 하고 싶겠지만 파이프라인이 깔려있지 않고 원전도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ESS 조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마련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들러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 역시는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변곡점에 왔을 때 혹은 지지란이 확고해졌을 때에는 저도 신규 매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설치 선사인 대표적인 기업인 카들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